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마나운서입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로 범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알고 보니까요. 사법농단 논란의 주인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를 최소 3번 이상 만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니 무려 대법원장께서 일본 전범기업 이기게 해주시려고 아주 대단한 일 하셨네요. 응? 오늘 이 소식 발칙한 뉴스에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화요일 점심에 보내드리는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요 기사인데요. 두 전직 대법관을 박병대, 고영한 이 두 전직 대법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쨌건 무려 이 대법관식이나 되시는 분들을 두 분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분들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또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 임종원 전 차장 있죠. 이분의 또 상관이기도 합니다. 글쎄 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니까요. 영장을 진짜 내줄지는 몰라요. 또 기각될 수도 있죠. 이제 이 법원이 또 그런 분들이니까. 하지만 어쨌건 이 두 분이 박병대 그리고 고영한 이 두 분이 혐의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건 피해가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웃긴 건 우리가 계속해서 사법농단 얘기를 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이분들도 박병대, 고용한 이분들도 뭐 어마어마한 혐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윗선은 양승태잖아요. 근데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가? 청구조차 되지 않는가?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오프닝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만났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더더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구속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접촉한 이 김앤장 변호사가 원래 대법원 도서관장 출신의 변호사라고 해요. 그 대법원에서 도서관장을 하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김앤장 소속인 지금 변호사지만 이전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 제야당군 이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대리 지금 맡았던 이분하고 같이 이제 양승태 사법부를 도와서 청와대 재판 거래를 이렇게 청와대랑 같이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던 분들이라고 해요. 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지금은 김앤장 변호사지만 어쨌건 청와대와 사법부와 이렇게 이제 양승태 사법부와 같이 해서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재판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워줬던 분들인데 이 연결고리를 했던 두 사람, 김앤장 변호사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김앤장 변호사, 이 김앤장 쪽에서는 이게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아무튼 뭐 이분들이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무려 소송이 그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심리 중인 사건을 두고 대법원장과 만나서 그것도 3번씩이나 접촉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됐을 거라고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아예 그냥 재판의 신뢰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재판도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양쪽을 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대리인만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일제 강제징용이 됐던 그 일본 전범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이건 진짜 이 국민들로서도 정말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재판의 공정성 이걸 넘어서서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실제로 이 대법원이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김앤장의 서류를 검토까지 해주셨대요. 첨삭을 해준 거죠. 의견서 어떻게 내라. 의견서 이쪽에 보내고 외교부에는 어떻게 보내서 의견서를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직접 서류를 검토해줬대요. 뭐야? 일본 전범 기업에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걸 우리 재판부가 일본 재판부 아니고요. 우리 재판부가 직접 일본 전범 그 가해자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이 변호사에게 직접 이렇게 첨삭까지 빨간펜 쫙쫙 그어가면서 해줬다는 거 미친 거 아니냐고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고요.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예요.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로 징용이 돼서 정말 목숨까지 잃고 숱한 그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던 그런 사건이네요. 그 일본 전범 기업의 소송 대리를 맡아주고 있는 참 우리나라 최고 로펌 변호사들이며 그 소송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대법원이 직접 빨간 펜을 들어가면서 서류 첨삭을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또 외교부는 한일 관계가 걱정된다고 또 그 의견서를 또 이제 해서 대법원에 내줘요. 네? 해달라는 대로 김앤장 변호사가 해달라는 대로 의견서 꼼꼼하게 제출해주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 살려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똘똘 뭉쳐서 우리 정부와 대법원이 다 똘똘 뭉쳐서 우리 또 김앤장 변호사가 어찌됐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거잖아요. 뭐 그 질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인류 로펌이라고 하는 로펌까지 똘똘 뭉쳐서 일본 전범 기업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에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죠? 뭐 지금 두 사법농단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박병대 고영한 이 두 분의 전직 대법관이 구속된 거 아니고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어요. 아직 이제 이것밖에 안 됐어. 고작 영장 청구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기각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는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조건 엄벌에 처해하고요. 구속영장 넘어서 이 사람들 진짜 당장 지금 이거 한 건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한 건에 불과한데 한 건만으로도 이런데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사법농단을 저지른 이들을 제대로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법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참 법을 그야말로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이들이 그 가장 윗선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또 역시나 법을 우습게 알았던 그래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법을 있는 대로 농락했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마한 피해를 끼쳤던 또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인물을 드디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재진, 검찰 2인자였던 권재진이 고 장자연 사건 이 술자리에 동석했더라 라는 이 이야기를 검찰에서 내놨는데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대검 2인자였지만 이분이 전직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씨가 2008년 하반기에 그때 어마어마한 정재계 인사들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 그리고 하이트 진로 회장인 박문덕 이분들과 함께 했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이제 가서 같이 있었던 그 술자리에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함께 있었더라. 여기에 접대를 함께 받았던 인물이 그때 당시에 대검 2인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차관이었더라 라는 게 복수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밝힌 내용이고요. 권재진 전 장관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지만 이후에 서울 고검을 지내고 그리고 대통령 민정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법 쪽에서 완전 꽉 쥐고 권력을 꽉 쥐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장자연 씨는 그 이후에 2008년대 이제 접대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9년 3월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009년에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름을 올렸던 유명한 그 재계 인사들이며 이런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뭐 진행된 게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대충 유야무야 하면서 끝나버렸죠. 그러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고 지금 이제 어쨌건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검찰의 부실 수사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들과 함께 동석을 했던 대검 2차장 대검 차장이었던 그러니까 2인자였던 대검 차장이었던 인물이 어쩌면 이 수사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었던 게 아닌가 어떤 압력을 넣었던 건 아닌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본인이 같이 접대를 받았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함께 접대를 받았던 그 동지들이 다 얽혀있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재발등 찍는 거잖아요. 그런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겠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까지 되셨던 그런 분인데 이걸 제대로 했겠냐. 당연히 이거는 나서서 덮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지는 뭐 들여다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름이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장자연 씨 관련한 사건이 제대로 그냥 또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좀 끝까지 수사를 좀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제대로 좀 밝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설마 그냥 또다시 대충 꼬리 자르고 넘어갈까요? 글쎄. 어제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조선일보 기자의 재판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강제추행을 당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배우 윤 씨가 그 이제 목격자로 등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진술을 하셨다 그래요. 본인은 그날 이후에 그걸 이제 목격했다는 이유로
한 13번 가까이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연예계로부터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외국에서 계속 숨어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아니 피해자고 동시에 목격자인 거죠.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계속해서 숨어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피고인인 이 조선일보 전 기자 조금도 여전히 죄의식이라고는 일도 없고 네가 잘못 본 거다. 난 그런 적 없다. 여전히 떳떳하게 뻔뻔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그토록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는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더 많은 진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이 가해자들이 그 젊디 젊은 배우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그 책임만큼은 분명히 무겁게 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바치칸 뉴스 오랜만에 하면서 한유총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는데요. 뭐 우려했던 대로 어제 이제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대격돌이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박용진 3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뭐 유치원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예 어쨌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런 법 이렇게 해서 대격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박용진법을 막기 위해서 거의 이걸 이제 했던 거잖아요. 거의 뭐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특히 무슨 자체 법안에도 없는 사유재산 보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아니 이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분들이 목적하는 바는 실제로 유치원이 어떻고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한유총 계시는 분들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주기 위한 것 이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의 생태 때문에 법안 심사 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박용진법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무슨 회계 투명성 얘기하는데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건 대체 뭐야? 아니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고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랑 사유재산 침해하는 게 대체 뭔 상관이지? 아니 뭐 세제 혜택이랑 보조금은 다 받으시면서 투명하게 회계 투명하게는 안 하시려고 여전히 끝까지 깜깜이로 그냥 비리 저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지금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유총의 이런 주장,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한유총을 대변하고 있나. 이와 관련해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분석을 또 했네. 기사는 요런데요. 사립유치원 감싸기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가 알고 보니 사립유치원들의 텃밭이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전국 시군구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본 결과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일명 그 한유총 지키기, 사립유치원 지키기 법안,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지역구 의원 21명 중에 16명의 선거구가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다들 사립유치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시려고 하시는 건가? 국공립 취원율이 10%에 불과한 곳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이러면 진정 지역구를 생각하면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이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구 달서구 곽대훈 의원,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 서울 송파 박인숙 의원, 대구 달서 윤재욱 의원, 네, 지역들이. 그리고 대전 대덕 정용기 의원, 이런 분들의 지역구가 포함된 시군구가 취원율이 10%,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이 취원율이 10%대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그 유치원 다니는 원아들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사립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사립 유치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그런 텃밭, 이런 곳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요 지금 길을 쓰고 사립 유치원을 지키겠다고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유치원 3법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지역구에서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았다고 하네요. 지난달 9일에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입법 로비를 통해서 위에서 찾았던 국회의원실 3곳 중에 하나가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이었다고 해요. 김한표 의원실. 이분의 지역구가 경남 거제인데요.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9.3%였다고 합니다. 다들 사립 유치원이 굉장히 이제 득세하고 이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이런 지역구에서 의원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이분들이 내놓은 3법이 이런 지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치원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 수입 중에 국가지원금을 뺀 학부모 부담금을 운영자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자. 오히려 지금 법안보다 더 완전 활짝 열어주는 듯한 뭐 그런 법안의 내용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들어간 돈을 투자금으로 보고 이걸 일반 회계에서 아예 회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완전 그냥 거의 사립 유치원들을 기존보다도 더 보호해주는, 더 많이 이제 완전히 열어주는, 비리를 더 열심히 더 잘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사유재 산을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 이제 이게 아니라 표심.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워낙 득세하다 보니 그분들의 아무래도 의견을 더 열심히 따라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뭐 글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결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이들의 지역구 유치원 실태를 보면 정말 자기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지역구 사람들을 생각하면 국공립 유치원 확충 법안을 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국공립 유치원들이 더 많아져야 사실 그 지역구에서는 또 좋을 텐데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이 워낙 많은 지역구에서 그분들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렇게 길을 쓰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달하고 계시는 건지 대충 근데 감이 오시죠?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 더 지역구 의원들로서도 공공성을 대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과연 도둑들이 장무라비를 보호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게 말해요. 이분들에게 맡겨놓고 박용진법이 진짜 통과는 될까? 할 수 있을까요? 마련을 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온몸으로 정말 몸빵하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셔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대요. 마스크 꼭 챙겨서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